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 업데이터. 오늘은 11월 23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최근에 시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텔레도 잠깐 공유를 해드렸던 게 있는데, 뭐 관광버스 타고 여행도 가고 옷도 사 입고 화장도 하는 뭐 일상으로의 복귀를 예상하고 포트를 짰는데 뭐 메타버스 타고 게임하고 아바타 꾸미는 세상에 뭐 멘탈이 털린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요즘에 시장의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좋은 종목을 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처음 소개드릴 기업은 콜마 B&H입니다. 그러니까 18년도 3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 20년 창세의 최대 실적 달성하기까지 거의 저희가 매 분기 좋다고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애텀이라는 그 다단계 회사 있잖아요. 네. 그 다단계 회사가 주요 고객사인데 애터미가 워낙 성장을 견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창사일의 최대 실적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면 상장일의 최고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상장일의 최고가를 결국에 썼지만 최근엔 좀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전분기랑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비교적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왜 부진을 했나라고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회사다 보니까 이런 집합, 이렇게 뭐 대규모 세미나 뭐 이런 거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대면 영업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런 거리두기가 점점 강화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나 막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면서 영업 활동이 조금 제한이 되었던 게 좀 실적 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는 이 콜마 B&H의 주력 제품인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이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판매가 좀 잘 됐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둔감해졌죠. 그래서 뭐 면역력 강화가 뭐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라지고 이런 집합 금지 영향으로 영업이 좀 제한되면서 조금씩 실적이 조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4분기에도 좀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가 되고 다단계 채널의 애터미약 매출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 다시 이제 영업 활동의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또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뭐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뭐 만나지 못하니까 영업 활동이 좀 제한된다.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위드 코로나 종목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 콜마 B&H도 하나의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드릴 기업은 태광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뭐 한 달 정도는 최근 한 달은 뭐 고점 대비 좀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70불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태광이나 뭐 성광밴드 같은 이런 유가 상승의 이런 수혜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좀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사실 업데이트를 저희가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2차전지 장비 모듈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회사를 얼마 전에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 상반기 실적 바탕으로 내년도 하반기 IPO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태광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IR북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관이음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이프랑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런 관이음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방 산업들이 대규모 플랜트를 짓는 석유화학, 정유, 가스,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LNG 산업 쪽 관련해서 이렇게 좀 산업이 확장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어요. 역시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가 뭐 이제 개별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가 조금씩 좀 둔감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연됐던 이런 수주들이 조금씩 이제 좀 재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3분기 수주가 조금 회복이 되었고 4분기도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걸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걸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재료 가격이 요즘에 많이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가 비중이 재료비 비중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높아진 원가를 이 입찰 단계에서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그 제품 판가에 전이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R 자료 밑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로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소재별 매출 현황 및 제품 단가 추이가 나와 있는데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보셔서 이제 12페이지 내려보시면 최근에 수주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분기에 이제 1, 2분기에는 사실 굉장히 저조했는데 3분기에는 회복이 됐고 4분기에도 3분기 뭐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주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동안 지연되고 좀 미뤄졌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주가 재개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준으로는 P와 Q가 좀 동시에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성광밴드와 태광이 이제 비슷한 회사인데 얘들이 하는 게 이제 관이염새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피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체를 이송하면은 파이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이송하면 덕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액체로 된 거를 이송하는 거는 전부 다 파이프입니다. 플랜트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하수구에 있는 조그마한 파이프도 파이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도와 압력이 높은 이런 유체를 대량으로 이송하는 건 단가가 높으니까 보면은 사진에도 보면 거의 사람 키 크기 이상에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그러니까 정유화학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액체로 옮기는 게 제일 메인이 되니까 그렇죠. 다른 이제 뭐 발전 플랜트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예를 들면 파이핑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위치가 더 높죠, 여기서는. 다른 그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유화학 혹은 이제 석유화학 쪽이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위해서는 이제 유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유가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슈가 있다가 최근에 점점 이런 것들이 꺼지면서 기대감과 같이 올라오는데 저도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제품이 보다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가 전이가 안 되면은 얘는 정말 크리티컬 하거든요. 왜냐면 원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더랑 서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을 바로바로 전가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회사의 설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3분기가 도로 더 증가를 했죠. 이게 지금 최근에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 상태도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주도 3분기에 턴을 했고 4분기도 턴을 한다면은 앞으로 상향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쪽 아이템들이, 그리고 이제 뭐 LNG 선 같은 것들이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가장 회사한테 매출액이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플랜트거든요. 그게 돌아가야 이제 카본 같은 것들은 단가가 높진 않지만 결국 이런 회사들은 가동률을 어느 정도 이상 올려야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고정비 커버를 좀 해야 그렇죠. 되니까. 고정비 커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나오면서 이제 LNG 선박에 들어가는 고무과 같이 거기는 녹슬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서스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4분기에도 회사 얘기대로 수주 잔고와 같이 증가하는지를 체크를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뽑자면 갑자기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통 산업보다는 뭐 반도체나 뭐 NFT, 뭐 메타버스 이런 신성장 산업 쪽으로 좀 수급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쏠려 있어서 이제 그 관심이 좀 돌아오지 않으면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회사 자체가 좀 턴을 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롯데 칠성입니다. 그래서 롯데 칠성 뭐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맥주 클라우드를 팔고 있고요. 칠성 사이다가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재밌게도 제가 생각보다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는지 요즘에 칠성 사이다 제로를 사실 잘 사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도 판매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사이다도 제로가 나와요? 네, 사이다도 제로가 나오고, 진짜요? 네, 스프라이트도 제로가 있고 칠성 사이다도 제로가 있는데, 예전에는 제로 제품이 이제 맛이 없다고, 아무리 저칼로리지만 맛이 없다고 소비가 조금 안 되던 그런 제품들인데, 요즘에는 또 이게 소비가 맛을 많이 개선하다 보니까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거든요. 내용을 봤더니
알룰로스인가 뭐 그런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요즘에 또 그런 감미료가 아예 설탕 제제로도 나와가지고 좀 저칼로리, 저당 제품을 집에서도 요리할 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재밌게 이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수나리 레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맥주 중에 수나리 레몬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런 캔맥주 리큐르 제품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또 제가 잘 먹고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 이제 IR에서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또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이런 그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매출과 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인데요. 이제 어쨌든 3분기까지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 주류 쪽이 유흥 쪽에서 매출이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이 좀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11월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개시되었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이미 다 봤지만 강남역에 뭐 아니면 서울 주요 그런 뭐랄까 거리에 가보면 사람 넘쳐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가정 내 소비가 얼마나 줄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또 가정에 소비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조금 줄은다 해도 유흥이 살아나면 이제 맥주 부분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맥주 부문 가동률은 사실 되게 저조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맥주는 가동률이 지금 30% 정도 나왔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야 네, 여기 찾았는데 2020년에 맥주 가동률이 21%밖에 안 됐대요. 근데 2021년에는 10% 정도 개선된 31% 정도로 가동률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겠죠. 이 맥주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려고 OEM 매출을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중소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공표 맥주도 여기서 지금 OEM으로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OEM 물량을 받아서 물론 마진이 얼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측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OEM 매출을 늘려서 일단 가동률부터 끌어올리면 이제 그게 일단은 고정비 커버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제품에 어쨌든 본업인 클라우드가 잘 나가야 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무슨 생 드래프트인가 뭐 그런 제품 출시하면서 최대한 가동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주 그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그 노노제펜 그 보이콧 이제 롯데 그룹도 이제 연류가 됐죠. 그쵸. 그러면서 소주 처음처럼의 점유율을 많이 뺏겼는데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의 처음처럼에 도수를 14도까지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업계에서 14도, 16도인가 같은데 잘 낮춰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순하게 많이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본업인 주류 쪽에서만 좀 올라오면 음료 쪽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 쪽은 생수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런 이제 칠성사이다도 새로운 그 제품을 출시하면 잘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류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회사 실적도 주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류가 더 개선이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식품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플레 우려가 높은데 이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6년 만에 전 제품의 평균 단가를 한 4.7%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료는 사실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올려놓고 원재료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제 마진을 쭉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질의응답 중에서도 뭐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인상하나요? 질문이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격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서 연간으로는 약 300억에서 330억 원의 추가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원가 부담은 200에서 250억 정도 높아졌으니까 회사는 마진 더 남기는 셈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은 물론 이제 메타버스처럼 재밌는 종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맥주 쪽이 약간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회사가 이제 자신 있게 소주에선 자신 있으니까 너네만 하는 걸 못 보겠다 해서 클라우드를 했는데 클라우드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네. 이게 뭐 좀 더 실제로 먹었을 때 저는 좀 더 맛이 있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1,000원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이런 카스라든지 하이트 같은 맥주들은 소비가 대부분이 저게 뭐야 식당이나 아니면은 업소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일단 1,000원이 비싸면은 마음의 심리적 그쵸, 그쵸. 그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가동률을 늘려난 걸 못 돌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가 제품 만들어야 해서 피츠를 만들었는데 네. 피치는 그냥 폭망했죠. 네, 안 됐어요. 그냥 사라질 버리고 도로 이제 그 마케팅비만 썼는데 지금은 보면 클라우드를 이제 오리지널을 있고 그냥 클라우드 드래프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렴한 제품들도 공격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는 가동률을 올리는 건데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던 짓인데 수제 맥주 OEM을 이제 해주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수제 맥주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곰표 맥주 또 여기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 제주 맥주도 여기서 하고 있고 이거가 잘 되면서 사실 이걸 통해서 회사가 뭐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일단 가동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동률이 올라가야만 고정비가 좀 커버가 그렇죠.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수입 맥주도 이제 4캔에 10,000원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올렸대요. 뭐 하이네켄이 올렸다고 하던데. 4캔에 11,000원. 하이네켄이 이제 1등이니까 먼저 이제 선빵 그 교촌도 치킨 가격 네, 올린다는 올렸죠. 것처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맥주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국내 맥주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했거든요. 원래 4캔에 9,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조그만 거는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6개 네, 만들어줬잖아요. 9,900원 네. 뭐 이렇게도 했는데 점점 오르네요. 맥주 가격도 오르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저는 롯데칠성 네.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LG 이노텍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얘기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또 오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이 아니라 최근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가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타겟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잡아놨거든요. 근데 40만 원을 잡으면은 그 전에 한 20만 원이었다가 최근에 27만 원, 28만 원까지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는데 22년 기준으로 P가 9배 정도로 잡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그 전에 퍼가 6배밖에 안 됐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지금 이 상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노텍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를 얘들이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판 관련해서도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해서 22년에 9배가 될 거다라고 일단 리포트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성한 리포트를 보시면은 일단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는 알지만 삼성전기는 잘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아이템이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삼성전기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MLCC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지만 일단 카메라를 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 고객사 중 제일 큰 게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을 담당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심텍 같은 회사들, 뭐 코리아 서킷, 심텍 이런 회사의 기판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아이템인 기판 같은 경우에서 FC BGA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증설을 약 1조 정도 할 거다라고 회사에서는 증설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어요. 금액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이라고 했지만 기사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한 1조 정도 규모. 삼성전기가 이제 올해 1조 1,000억 정도 증설을 하니까 비슷한 규모를 했고 그 증설한 기판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올해 28%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심텍, 그러니까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심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지금 엄청 좋아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뛴 것처럼 그쪽 자체가 호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증설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돌아가게 되면 또 헤드가 되기 때문에 좋고 현재 지금 제일 매출액이 큰 광학솔루션 사업부, 그러니까 카메라죠. 카메라가 이번에 되게 매출액과 이익률이 다 높았는데 이유가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이제 샤프가 2등입니다. 애플 내에서. 근데 샤프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대만의 홍하이가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제작 공장이 베트남과 이런 동남아에 있는데 그쪽이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난리가 났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여기 이노텍한테 1등 회사한테 야 너네가 좀 더 많이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공장을 팡팡 돌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익률과 다 올랐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러면 베트남이 이제 풀리면은 끝났겠네가 아니라 제일 고가 제품에 들어가는 아이폰에는 센서 시프트라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 손 흔들리는 일명 손떨방이라고 하죠. 손떨방이 이제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됐다면은 센서가 움직이는 방식. 지금도 고프로 같은 액션캠은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카메라 애플은 뭐 제일 좋은 건 다 쓰니까 그 기능을 이제 얘들이 하고 있는데 2등 회사인 샤프는 요거를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폰을 접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얘들은 도로 좋죠. 이제 더 이상 그 제품 몇 개 안 되는 라인업인데 거기다 일일이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싹 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LG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폰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MS나 아니면은 저기 구글 폰 같은 걸로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쪽은 전문적으로 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또 LG,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쟁사로 느낄 수도 있지만 LG 이노텍은 애플에도 납품을 하면서 자기랑 경쟁 관계도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하면서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원래 5천억 증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8천억 증설로 추가 증설이 됐어요. 근데 이게 혹은 8천억 증설이 되면 얘들 이거 다 못 돌리는 거 아니야? 다 못 돌리면 또 괜히 감가상각 발생하고 적자가 아닌가 했는데 회사 이야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거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 모자란 걸 증설해주세요, 증설해주세요 이렇게 둘이 이제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깐부니까 이렇게 해줘 하는 게 뭐 딴 데처럼 입찰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8천억이 넘은 거죠. 근데 공시상으로 이제 공정 공시상으로 기존 공시 대비 50% 이상 증액이 되면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한 거지 지금부터 8천억을 추가로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다. 이미 투자는 했고 결과적으로 8천억이 넘어서 이번에 공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기보다는 캐파를 늘리면서 이제 팡팡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기판 소재 같은 경우는 그동안 BGA는 안 하고 있다가 BGA라는 기판은 BGA를 이번에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기판 소재 회사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지만 고객사들에서 요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증설 요청이. 근데 이제 삼성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지만 삼성한테 다 이렇게 코 깰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LG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먼저 이런 기판 같은 경우는 샘플을 만들어서 이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한테 콜을 받게 되면은 기존의 SIP라든지 다른 기판을 잘했기 때문에 빠르게 아마 올라갈 거다. 그리고 딜레 기사 같은 경우 제일 최근에 나온 거는 뭐 구미에 삼성이 아니죠. LG 전자 공장을 인수해서 아마 거기에 할 것 같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회사 내에서도 뭐 그런 내용까지 얘기 안 했지만 우리 할 거다까지는 회사가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사실 뿜은 건 그거죠. 이제 뭐 메타버스가 테마가 되면서 이 메타버스에 뭐라도 숟가락에 이제 얹어지면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이제 애플이 내년에 XR 기계, 그러니까 안경을 나올 거다. 거기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고가인 제품들의 TOF 모듈, 이게 3D 센싱하는 기능인데 그 해당 뭐 제품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를 전부 얘들이 담당하고 있고 또 고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얘들이 하고 이제 저가일수록 고객사가 나눠지니까 아마도 처음에 아이폰이 출시했을 때처럼 이렇게 처음 나오는 제품들은 이노텍이 담당하지 않을까. 단가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애플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다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아마도 최근에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그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같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우리나라 뭐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해외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정받을 때 추가로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고 이제 얘들이 북미 최대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T사 우리가 다 아는 T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은 A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A사 폰에서도 제일 그간 A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테슬라 어쨌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들어가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시총이 5조가 넘고 이제 어느 정도 큰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거 한 번만 스쳐도 이제 평평 날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안정적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물론 대장주인 게임주가 이제 날아가면 더 핫하겠지만 저 같은 쫄보는 이런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리메이드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안 들으셔도 그쵸. 이게 뭐 퍼센트가 아니라 뭐 배 단위로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는 뭐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도 좀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애플 카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올랐는데 애플 카도 만약에 센서라든지 카메라가 관련돼서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이노텍이 아마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뭐 네. 아까 이제 애플로 네.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보내주신 자료 보면 네. 이제 LG 이노텍 관련 주요 업황 차트에서 네. 아이폰 판매량 추입이 네. 전망이 네. 같이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도 같이 볼 수 있고요. 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로 수입되는 스마트폰 중에는 이제 애플의 그쵸, 수량이 그쵸. 아무래도 많다 압도적이죠.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HS 코드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은 국내로 수입되는 스마트폰, 핸드폰 그런 수입량과 좀 수입 금액과 좀 매칭을 해놨는데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10월에 전년 동월, 그러니까 전년 2020년 10월 대비 119%가 늘었더라고요. 아이폰이 잘 팔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아이폰 수입량 같은 경우는 월별 편차가 좀 커요. 이제 아무래도 언제 출시하느냐 이런 영향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폰이 하반기에 출시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이게 이런 수익량이 팡팡 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실제 이노텍의 매출과 비교를 해도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는데요. 이번에 10월 금액은 2020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그리고 2019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면 이제 부품사들도 같이 좋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실 때는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R, VR 헤드셋이라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출시되는 거 이런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많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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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